네, 뉴스뉴스 3부입니다. 국방부가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양민들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사건 발생 71년 만에 유감과 애도를 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제주 4.3 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4.3 사건은 군경이 투입돼 무장봉기를 진압한 사건이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지금까지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경찰청장도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경찰 수장 가운데 처음으로 4.3 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민 청장은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에게는 분명히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만큼 사실에 따라 경찰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됩니다. 또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높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예비 타당성 조사 개편 방안을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네, 오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대변인과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여당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청와대 내부 책임론이 수그러들거나 아니면 다시 거세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4.3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12억 은행 대출을 받아 26억짜리 상가 건물을 샀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 하루 만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은 장관 후보자들한테로 옮아갔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집을 3채나 보유하고 있던 최종호 후보자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해외 유학생 아들이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부실 해외 학회에 참석까지 드러났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우려한 여당은 서둘러 민심을 전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으로 지명 철회에 나서는 등 신속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동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의 대응은 불을 끄기는커녕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검증 때는 후보자들이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 후보자 집이 3채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해 선거 직전에 다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눈높이, 문높이 인사, 문높이 검증 이런 것으로 통해서 이 국민 소통 수석이 아니라 이 국민들 정말 분통 터지게 하는 분통 수석의 모습이 아니었나. 선거 결과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한석만 건져도 청와대 책임론이 자연스럽게 소멸하면서 문 대통령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두 곳 모두 이길 경우 청와대 수석들의 검증 실패 책임론이 선거 실패 책임론으로 번지면서 청와대 개편을 요구하는 여당 목소리 역시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황하나 씨 마약 투약 의혹 수사에 나섰지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번번이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황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 지 3년 넘게 지났다는 점과 수사가 미흡하다는 점을 근거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돌보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58살 김모 씨를 오늘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된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로이킴이 정준영 몰카 카카오톡 대화방에 함께 있던 멤버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는 로이킴이 이른 시일 안에 귀국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킴 소속사 스톤뮤직 엔터테인먼트는 로이킴이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이나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필요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로이킴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로이킴이 단순히 대화방에 유포된 영상을 보기만 했는지 촬영이나 유포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갓 직장 생활을 시작한 청년이나 가정주부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곤란한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신용평가를 금융정보 위주로 하다 보니 거래가 적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출의 기본이 되는 개인 신용등급, 신용거래의 성실성, 그러니까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쓴 뒤 잘 갚았는지가 평가의 중요 요소입니다. 대출의 위험성을 계량화해 편리하긴 하지만 금융거래 실적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가정주부, 고령층 등은 낮은 등급을 받게 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금융이력 부족자는 1,300만 명이나 됐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비금융 정보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통신요금을 잘 냈는지,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쓰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신용평가를 토대로 대출이 거절된 소비자가 금융이력 부족자라면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다시 평가한 뒤 대출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형태입니다.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지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7, 8등급 71만 명 가운데 20만 명가량의 은행 대출의 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도가 양호한데도 그간 금융정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어 대출 이용의 제약을 받았던 일부 금융 소외계층에게는 적정한 대출 이용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신용평가 항목을 다양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4월 3일 수요일 뉴스의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시에는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